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둘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민선 9기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전남 각 시, 군도 새로운 시정과 군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천과 여수, 광양, 고흥은 취임식과 첫 공식 일정을 통해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핵심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김재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각 시군이 민선 9기의 힘찬 출발을 알리며 새로운 시정과 군정이 시작됐습니다. 손은모 순천시장은 본격적인 취임식에 앞서 선서를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시민 3천여 명이 참석한 취임식에서는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시민 주권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손 시장은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취임 첫 일정으로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주 행사장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서 시장은 시민의 삶과 지역 현장을 먼저 살피고 성공적인 섬 박람회 개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취임식에서 호남 제1의 경제도시를 시정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와 산업, 행정 혁신을 중심으로 한 광양 5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영민 고흥 군수는 비전 선포식을 열고 더 큰 고흥, 행복한 군민을 민선 9기의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우주산업과 교통망 확충 등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고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선 9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각 시군이 내세운 비전과 약속이 앞으로 어떻게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여수시가 시민 중심 시정을 위한 소통에 나섰습니다. 서영학 여수시장이 지역 언론인들과 첫 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정 방향과 현안을 설명했습니다. 정화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9기 서영학 여수시장이 지역 언론인들과 첫 간담회를 열고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을 공유했습니다.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서영학 시장과 관계 공무원, 지역 언론인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서 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우선 추진 정책과 민선 8기 사업의 지속 추진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또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조직 개편과 행정 운영 방안도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수 국가산단 대응 전략과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준비 상황 등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구상도 밝혔습니다. 서 시장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소통 체계를 마련해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언론은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라며 좋은 정책은 널리 알리고 부족한 점은 건설적인 비판과 의견을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간담회가 시민과 행정, 언론이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아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역 문화의 경쟁력은 주민의 삶의 질과도 연결됩니다. 고흥군이 지역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고흥 문화재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김재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흥군이 지역 문화예술의 새로운 중심이 될 고흥문화재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고흥문화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공공기관과 문화예술 관계자,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재단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재단 설립 과정 보고, 기념사, 축사에 이어 축하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특히 송재현 초대 대표이사는 문화예술로 여는 고흥의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지역 문화 발전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역 어린이들과 주요 내빈들은 무대에 올라 고흥 문화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공영민 군수는 문화재단이 단순한 행사 지원 기관이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 정책을 기획하고 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문화 복지를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흥군과 고흥문화재단은 앞으로 천경자 화백과 모기신 선생, 송수권 시인 등 지역의 문화 자산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우주항공 중심 도시라는 비전과 연계한 고흥만의 문화 컨텐츠를 발굴해 지역의 문화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무안군이 제29회 무안 연꽃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여름이 켜지는 순간 무안에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는 3일간 8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특히 연잎 빙수 만들기와 양파 낚시 체험, 워터락 페스티벌 등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인기를 끌었으며 지역 농특산물 판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회산 100년지의 연꽃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화해 8월까지 감상할 수 있으며 포토존과 야간 경관 조명도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순천시의 반려동물 정책이 전국의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202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27개 기관이 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찾아 운영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센터에서는 반려견 교육과 행동교정, 공공진료소 등을 운영하며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문화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전남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전남사건 집입니다. 여름철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적조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양식어류가 집단 폐사하는 등 큰 어업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데요. 여수 해양경찰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 점검과 방제 지원에 나섭니다. 적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상황을 오늘 전남사건 집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름철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조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적조는 양식어류를 집단 폐사시키는 등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여수해양경찰이 적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찰과 방제 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고흥에서 거제 해역까지 적조주의보가 내려졌고 전국에서 양식어류 375만 마리가 폐사해 약 7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수 지역에서도 양식어류 28만여 마리가 폐사하며 약 6억 5천만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적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는 보다 이른 시기부터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수해경은 경비함정과 방제정, 연안구조정, 드론 등을 활용해 양식장이 밀집한 해역과 적조 발생이 우려되는 해역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적조가 의심되는 해역을 발견하면 발생 위치와 범위, 이동 방향 등을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알릴 방침입니다.
또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황토 등 방제 물품을 해상으로 운반하고 소화포와 워터제트를 이용한 방제 작업과 선박 안전관리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어업 피해를 줄이고 해양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전남 사건집이었습니다. 지역의 오늘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사 논평입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입니다. 청년은 떠나고 기업은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역의 활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AI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호남에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투자 유치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 지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오늘은 AI 시대를 맞은 호남의 가능성과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AI 이야기만 나오면 숫자부터 압도됩니다. 수백조 원, 수천조 원. 이 분야 전문가들조차 이러한 천문학적인 투자 계획에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는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의 방향입니다. 지금 세계는 석유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시대에서 전기와 데이터 그리고 AI가 움직이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가장 큰 변화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 속에서 대규모 AI 반도체 산업이 호남에 들어선다는 것은 단순히 큰 공장 하나가 생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축이 역전될 수 있는 지각 변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첨단 산업은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지방 청년들은 늘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반도체와 AI 산업이 호남에 자리 잡는다면 어떨까요? 이제는 서울에서 광주와 전남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구입니다. 지방이 소멸하는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머물 이유가 없어서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청년이 돌아오고, 청년이 돌아오면 아이가 태어나고 학교가 살아나고 병원이 유지되고 동네 식당에 온기가 돕니다. 결국 반도체 공장 하나가 도시 하나를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도체 공장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반도체가 들어오면 장비 회사가 따라오고 소재 기업이 따라오고 물류가 움직이고 대학은 학과를 만들고 연구소가 들어섭니다. 커피숍도 늘고 원룸도 부족해지고 택시 기사님들도 바빠집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승수효과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유명한 가게가 하나 문을 열었는데 온 동네가 덩달아 북적이는 현상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행정구역만 합친다고 도시가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이 있어야 하고 사람이 있어야 하고 기업과 대학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메가시티는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경제 규모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AI와 반도체 산업은 통합특별시를 진짜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만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인재를 키울 대학이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전력망도 필요합니다.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청년들이 여기서 살아도 미래가 있겠다라고 느낄 수 있는 교육, 문화, 주거까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반도체는 씨앗일 뿐입니다. 씨앗만 뿌린다고 숲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흙과 물, 그리고 함께 가꾸는 사람들이 있어야 비로소 울창한 숲이 됩니다. 어쩌면 AI 시대의 진짜 경쟁은 반도체를 누가 더 많이 만드는 경쟁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디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의 경쟁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훗날 서울에서 전남으로 발령났다는 말을 듣고 와, 잘됐다라는 반응이 먼저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 대한민국의 산업지대가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지방으로 내려간다는 말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냥 미래로 간다고 말하면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시사 논평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정과 군정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출범보다 실천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